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1월 4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주간 투자 전략 시황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와, 참, 다이나믹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참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또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시장이 또 세상이 바뀌어 있네요. 금세 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들. 참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번개같이 이렇게 또 변화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 미국 시장의 흐름들부터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어떤 미국 시장과 함께 불호의 바뀔 부분들 먼저 잠깐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이번 주 3대 지수가 일단 미국에서만 이번 주 5, 6%가량 올렸다. 예. 대단한 거죠. 한 주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요. 네, 그만큼 많이 밀렸다는 변화도 됐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국은 그 사이에 아이고 힘들었다가 또 바로 바뀌었다라는 쪽이고, 일단 중요한 거는 고용 지표 발표됐습니다. 고용 보고서 발표되면서 변화가, 그러니까 연준이 딱 좋아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금리 인상은 이제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좋은 지표다.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인 배드 이스 굿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지표들이 안 좋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시장은 연준을 눈치를 보면서 좋아했던 하루들. 특히 이게 미국 시장이 올랐다는 거가 중요한 것보다 그러면서 보여줬던 미국의 강했던 지표들이 그리고 또 매크로들이 꺾이기 시작한다.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면 이게 안 좋은 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장이 우려했던 바를 약간 좀 어떤 좀 걱정을 덜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 부문이 15만 명 증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만 5천 명 이 정도까지 보던 게 그것까지는 못 갔다. 지금까지 항상 어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 정도는 안 갔다는 것과 함께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달 뭐 30만 명 이제 주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지난달은 약간 뭐 서비스업도 정부 고용 있었고 9월달 또 학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맞춰서 그랬는데 이제 약간 정상이 아니라 위축 신호들을 보여준다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업률인데 실업률도 올라갔습니다.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한때 3.4까지 있던 부분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8보다도 더 올랐다. 가장 최저였었죠. 그래서 점점 실업률이 올라온다. 이것도 안 좋은 거야. 근데 좋아. 이런 분위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세 번째. 가장 개인적으로 많이 신경 썼던 게 이건데 시간당 임금 4.1% 상승. 예상 4%대보다 높았으나 전달 4.3%. 그러니까 즉 직접적인 물가 관련된 부분들은 쉽게 안 빠지는구나 합니다.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4% 약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간 그 물가 그래도 한 번 올라간 그 임금을 쉽게 깎을 수는 있나요? 예,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서서히 그러니까 이런 고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야, 너 말고 쓸 사람 많아. 그러니까 이거라도 받을래? 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는 임금에 적용을 한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 보게 되면 다 안 좋습니다. 그걸 또 좋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표가 나왔다는 거 여기 또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나왔던 지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비제 제조업도 그냥 그랬고 비제조업도 지금 보면은 51.8, 53.6보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쪽이죠. 그래서 서비스도 제조업도 조접은 약간 그렇긴 한데 서비스는 이제 훅 떨어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소비자 지표들,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거랑 같이 연결되겠죠. 소비자 신뢰지수도 미국 관련된 소비 지표들은 지난 여름 때가 가장 좋았었고 그 다음부터는 쭉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 쇼핑에 영향을 어떻게 끼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아까 그 지표랑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고용 쪽과 같이 보게 되면
고용이 점점 그 질은 아니죠. 고용의 변화가 안 좋은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물가는 올라가 있는데 당연히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상들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연결되는 제조업 지표 이런 쪽도 아마 영향을 같이 끼치고 있다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준이 경기를 쿨다운 시키는 의도를 그대로 맞아 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연준은 금리를 올해 못 올리겠죠. 물 건너갔겠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또 실적 발표한 것들 좀 볼까요? 그래서 지금 애플 실적이 발표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죠. 혹시나 미국 시장이 애플발 흔들리면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주가는 0.5%라 뭐잘 버텼습니다. 예, 그래서 잘 버텼는데 생각보다 그 물론 이것도 완전히 안 좋은 것이 없는데 지난번에 스타벅스를 보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그날 실적 발표하고 10%쫙 올라갔던 근거는 그거죠. 스타벅스는 지금 중국에서 대처를 잘했다. 이런 쪽이고 애플은 오히려 중국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리고 또 아이폰 빼고는 맥, 아이패드 매출 모두 안 좋았다. 이게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게 나오는 지표만 보고 생각을 합니다만 애플은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 아이폰 이만큼 팔았어요. 예, 그 노트북 이만큼 팔았어요. 저희 잘했죠? 라고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예, 핵심적인 서비스 쪽. 그러니까 즉 서비스 매출이 지금 벌써 25%까지 올라오고 있고 수익성으로는 거의 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익성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 미국 기업들이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뭐 직접적으로 애플이 아이폰을 애플 공장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위탁 주고 자기네들은 그냥 딱 본사 같은 자리에서 계속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폰을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로 부를 창출해낼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 이게 뭐죠? 네, 그 서비스 매출이 더 늘어간다는 거. 이게 더 핵심적인 걸로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미국 시장 얘기를 좀 봤고요. 그러게 되면 지금, 강하게 올라왔던 미국 증시와 함께, 그러면 이거 매크로 지표를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어떤 변화가 나왔는지 이거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와 하루 만에 움직였던 이 달러의 변화입니다. 달러가 이건 양복 음봉 바뀌었으니까요. 이런 장대 음봉을 보고 참 가슴이 먹먹 웅장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지금 일단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원화 강세의 기반이 되겠죠. 지금 이런 자리가 약간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었던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렵겠구나, 가기 어렵겠구나 라는 쪽에 대한 흐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바로 106대 있던 게 하루 만에 104대로 뭐 이건 거의 급격한 이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미국은 우리가 이만큼 정도의 미국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미국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변화겠죠. 달러 약세로 갑니다. 달러 약세로 가면 지금부터 이제 막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원자재입니다. 이 원자재들이 같이 반응을 하냐. 그러니까 구리를 비롯해서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이 쭉 올라가느냐 싶은데 구리는 약간 경기와 관련된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 어떤 원자재가 튀느냐 이번에는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는 국면들이 쭉 나온다 그럴 때 원자재가 어떤 변화가 나올지 이거는 꼭 체크하고 시장에서 단기 매매라도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떤 그 곡물가가 튄다든가 곡물가가 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급격하게 그 어떤 변화가 나올 텐데 그거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달러는 고점 찍고 지금 하향하는 기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또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그러면은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그게 나왔을까요? 예, 나왔네요. 그래서 150대 넘어가던 게 149대. 근데 생각보다 엔화를 많이 안 쳐주는 분위기네요. 그 지금 엔화가 과거에 저희가 알던 위상이 아닌데요, 지금요. 그래서 거의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일본 경제도 돌아가기 시작하고 물가도 충분히 올라가고 그런데 엔화의 가치는 좀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엔저 쪽에 가닥을 잡고 있어요. 참 특이하네요. 그냥 한쪽으로 가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온다. 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원화죠. 예, 원화도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자리 잡아서 원화가 왜 이렇게 나올까? 거의 뭐 이건 뭡니까? 거의 엄청난 변화네요. 지금 이게 사라져 있죠. 네.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역사적인 거죠. 이거든요. 그리고 어, 네, 지금 이게 왜 자꾸 뜨죠? 잠시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106, 그러니까 이때가 좀 이상했었어요. 1360원대만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계속 막히더니 못 막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반대로 가야겠다. 라는 측면이 나오면서 이런 쪽에서 그냥 훅 밀어버리는 저항을 계속 돌파를 시도하다가 저항대가 안 된다 그러면 빠져버리는 것과 똑같죠. 그런 게 참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1308원입니다. 예, 저희 이틀 전에 1360원이었어요. 거의 50원이 차이가 나버린다. 이거는 참 금융시장이 그만큼 급박하게 보여낸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어제 뉴스경제TV에서 이진우 소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N1 관련된 쪽의 변화. 그러니까 즉 N은 지금 올라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N의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현재 N1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 N이죠. 반대로 보게 되면 N1. 예. 그래서 890원, 880원대 후반 갔다 890원까지 들어온 쪽이 이거 너무 심했어. N이 가치가 올라갈 거야. 라고 베팅했던 게 그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달러가 강하면서 이게 원의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N이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안 가고 하락하다 보니까 원은 다시 올라가는데 베팅이 된, 그러니까 청산이 된 거죠. 그렇게 N이 올라갈 거야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청산해서 그냥 끝내는 포지션. N 올라가고 원 떨어지고 하는 쪽을 봤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 포지션이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정리, 원화를 그대로 강세로 밀어 올리는 압력, 이게 나왔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추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사야죠. 많이 사야죠. 한국 증시에 대한 약간 좀 비정상적이었다고 하게 되면 비정상적일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환율이 높았던 부분들이 이제 따라 내려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숙제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되면은 환율 플레이만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들도 생각을 못한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외국인들 주식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뭐 오랜만에 선물 현물 이런 것들 쭉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기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들어온다. 그럼 뭔가 또 이상한 거예요. 뭔가 또 기분이 안 좋고 이게 왜 이럴까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상한 거대로 최소 선물 추세 전환해서 강화시킨다 그러면 선물 10,000개, 현물은 5,000개 이상 이렇게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요거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마음이 삐뚤었네요. 또 이런 단계까지 지금 터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추세선 안쪽까지는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1,300원 이탈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쪽으로 보면서 흐름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금리. 이쪽도 좀 세게 움직였는데 그 전에 비트코인 잠깐 볼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그대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한 34,000 위에서는 지금 약간 쫓아가지 말자는 입장이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지금 0.1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더 늘릴 기회를 보겠다. 다음 흔들리게 되면 사겠다라는 쪽이죠. 잘 안 밀리네요. 우상향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전에 본격적인 성격처럼 달러가 약세로 갔었을 때 강하게 부각을 받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부각을 안 받습니다. 워낙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쯤은 또 성격이 달라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인은 관심은 갖되 뭐 장중에 아니면 할 일 없을 때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그냥 끌고 나갈 상황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지지권이 여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난번 올라왔었던 가격대까지 보게 되면 32,000? 이 정도까지는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길게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어딘지까지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가 되겠죠? 31,500, 32,000. 그러니까 정 매수하겠다 싶으면 요 자리 요 자리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게 되면 3만 원대 3만 원이라고 할게요. 3만 원, 3만 달러. 예. 3만 1,500, 요 정도까지 보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쫓아가면 안 되겠다는 쪽에서 흐름을 보셔야 될 거고, 거래는 터지기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고점 돌파할 때 터지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거 볼 때가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상황들도 그리고 또 해외 상황들도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 포인트를 맞춰야겠다라는 쪽에서 밀려야 산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 10년 물채권입니다. 여기서도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거의 급락이 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수준까지 나온다는 게 또 드라마틱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5%대 정도까지 들어갔던 부분들이 지금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4.98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요 자리 4.88 이탈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약간 여기서 수렴하더니 여기서부터 딱 꺼지네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수렴하다가 그 거래에 실리면서 방향성을 딱 밀려 내려가는 경우, 이런 거 참 큰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내려가서 쭉 가게 되면 이제 지난 저점대 터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한 번에 안 밀려라고 하면서 들어온 게 4점, 제 강조드릴게 6. 예, 여기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밀려가고 있어요. 4.57.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강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하려고 살짝 들어오긴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6대가 이탈해서 꺼지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냐면 4.3 여기죠. 그래서 4.3 요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4.6, 그 다음엔 요 안쪽에서 노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여기서 4.3까지 이탈하고 저 뭐 4%까지 가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냥 금리 인상 더 이상 못하고 이제 앞으로는 미국은 경기 서서히 빠지는 거 모습 나올 거야. 그러면 장기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당연히 경기를 반영하다 보니까 밀려야지. 이런 논리로 가서 쓱 밀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 그럼 이건 여기까지 빠져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는 더 안 좋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요 정도 라인, 요 라인 쪽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4%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금리 빠집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또 뭘 봐야 될까요? 뒤도 안 보고 저희는 이제 성장주 플랜이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는 2차전지는 약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가면 2차전지는 성장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성장주입니다. 근데 2, 3년 뒤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딱 다 공장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약간 시클리컬 업종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움직이는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성장주의 개념 쪽으로 가죠. 근데 또 지금 AI, 로봇,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거죠. 네이버, 카카오, 이거 카카오도 이런 지금은 베팅해도 되는, 베팅보다 이제 좀 더 오를 걸로 신규 매수하기는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워낙 좀 그 전혀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 게임주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다 여기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움직이려고 하는 기반들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변화가 들어왔다. 참, 네,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그러면 상품 시장에 또 유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유가 보게 되면은, 유가는 지금 그래도 의미 있는 데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마저도 되게 특이한 게 고민되는 거죠. 이제 전쟁 상황들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표가 안 좋아져? 그러면 수요가 안 좋아지겠네? 이 수요 안 좋은 거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가는 솔직히 이달부터 개인적으로는 하향 안정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알고 있듯이 88달러 중요한 라인에서 저항을 갖추고 그 다음에 빠집니다. 요게 요 지지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향하는 추세가 가는 거죠. 고점. 예, 그러면 지난번 저점 이탈하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겠죠? 그때 라인들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78달러 정도인데, 그거까지 조금 더 본다 그럼 요 정도겠죠? 그럼 77달러.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85달러가 여기죠? 85달러가 여기. 그러니까 즉, 한 83달러에서 70달러대 중반까지 다시 밑으로 하향되는, 그러니까 즉, 박스권이 요 정도쯤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단계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인다. 근데 만약에 전쟁에 관련된 이게 뭐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가전 들어가고 뭐 백병전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유가는 더 하락을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쪽으로 바라보고 안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원자재 가격들 쪽에서 만약에 이제 구리 같은 거, 예, 구리 같은 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긴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3.6,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계속 지지하고 이제 돌다 보니까 다음 레벨 쪽으로 시도를 하는 거겠죠.